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연기됐던 올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로 개회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지만 제2공항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제주경제. 여야 의원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과 방법, 재업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는 도민의 삶, 제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발목 잡은 무책임한 지역 정치,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이 명확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정해군기지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 결정 과정이 되도록 미래통합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공항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경제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원동력이며 이번에 제주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주차장 불법 조성 의혹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하고 내일부터 조례안 심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김태석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도의회 임시회 개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재정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도의회 정책연구실도 월소득 22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일종의 재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 더 연기됐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고3이 된 신윤준 군.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EBS 강의로 수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학원도 나가지 못하면서 혼자 수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신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EBS 강좌는 수능형으로 많이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내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중간고사가 5월 막주나 혹은 개학하자마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다음 달 6일로 2주 더 연기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기로 사상 첫 4월 개학을 맞게 되면서 학사 일정은 물론 수능 등 대입 일정을 조정해 개학에 맞춰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온라인 학급방을 활용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 교실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90일에서 180일로 10일간 감축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2주 동안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에 긴급 돌봄 신청은 15%에 그치고 온라인 학습 컨텐츠도 학생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은 해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 돌보는 문제 때문에 생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딱히 맡길 데가 없어서. 제가 보는데 애들 잘 안 보려고 하고 집에서는 그게 조금 힘들어요. 좀 교육하고 싶은데. 개학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교육 당국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학원과 교습소에도 경영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 안정자금을 학원과 교습소 1,500곳에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융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출 한도는 2천만 원, 융자 기간은 1년으로 제주도가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제주시 갑선거구가 민주당 송재호 후보 부친의 4.3 행정 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4.3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표선 4.3 유족회가 송재호 후보 부친의 4.3 행정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주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논란이라며 후보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4.3을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집단, 불리하게 만들려는 집단이 꼭 나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생각은 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송 후보 부친의 4.3 행정 논란은 제주시 갑선거구 전략공천이 확정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박희수 후보 측이 송 후보 부친이 4.3 당시 양민학살에 관여했던 대동청년단 표선지역 책임자를 지냈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장성철 미래통합당 후보까지 이에 대한 송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며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좌제 성격의 의혹 제기인데다 4.3의 화해와 상생정신을 무색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4.3 문제를 가지고 선거 국면에서 이것이 정쟁의 도구가 된다거나 그래 정쟁화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 도민 입장에서는 특히 너무나 많은 그 비극의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된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송재호 후보는 뒤늦게 부친이 대동청년단이었던 것은 맞으나 주민에게 해악을 끼친 것은 드러난 것이 없다며 다만 공인으로서 이 같은 논란인 것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의 대북 평화 사업이 관광과 학술 등의 분야로 진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실천사업 재구상 용역에서 한라백두 남북한 관광 협력과 한라산 백두산 공동 학술 연구, 크루즈 연결을 통한 대북 관광 협력 강화를 신규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기존 남북 장관급 회담 제주 개최는 남북 정상회담 제주 개최로 격을 높이도록 했고, 감귤 보내기 사업은 제주 북한 특산물 나누기 사업으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추자도에서 양식 중인 해만 가리비가 대량 폐사했다는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서식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양식이 이루어지면서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박주현 기자입니다. 추자부 속섬 횡간도 앞바다의 해만 가리비 양식장. 부표들을 끌어올리니 가리비들이 입을 벌린 채 죽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에 해양수산연구원이 가리비 시조개를 뿌린 것이지만 대부분이 폐사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해만가리비 시험 양식을 했다 사실상 실패했지만 다시 입식을 했던 겁니다. 갑자기 추자도에 투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모든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실패라는 반응입니다. 해만 가리비의 경우 조류가 강한 외에서는 먹이 생물이 적어 서식 환경이 맞지 않는 데다 제주의 경우는 태풍의 영향으로 더더욱 불리하다는 겁니다. 양식 시설물 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도라든지 그런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육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영양염이 적기 때문에 먹이 생물이 부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연구원은 포항과 동해 등 일부 외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추자 해역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해만가리비 서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수온과 염분, 먹이 생물인 클로로필이 모두 적합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클로로필의 조사 시기,
연중 이뤄져야 하는 조사가 해만 가리비가 본격적으로 성장해 먹이 생물이 많이 필요한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이뤄지지 않았고 태풍에 따른 변수에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자료가 충분하게 얻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추자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고 추자 주민들이 요구에 맞게 빨리 성과를 내고자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해만가리비 시험 양식에 소요된 예산은 2억 7천만 원.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서식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올해도 1억여 원을 들여 해만가리비 시조개 250만 마리를 추자 해역 등에서 시험 양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 추진위원회 등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역업체 참여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대정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며 인근 풍력단지에서도 조업량이 늘고 소음과 전자파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주 MBC에서 열린 3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제주공항 발열 감시 장비의 문제와 환경자원 순환센터의 침출수 처리 문제 등의 뉴스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후속 보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 분위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보도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박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영평동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비를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 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